3장 엣지 검출에 대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차례대로 엣지 검출의 기초, 연교차 이론, 캐니 엣지, 컬러 엣지, 이제 선분 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엣지란 이제 가장자리란 뜻대로 이제 물체의 경계 가치, 영상의 명암, 컬러, 텍스처와 같이 특성이 급변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변화라는 단어인데요. 수학에서 이제 변화를 측정하는 기초 이론이 이 미분이듯이 영상에서도 이제 미분을 통해 명암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1차원 공간에서 미분을 영상에 적용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은 이상 공간이기에 이제 명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 도함수를 근사화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요. 이상 공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1이기에 이 델타 x를 1로 근사화하여 이 식에 넣으면 아래 도함수가 이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도출됩니다. 이제 앞에 있는 값에서 뒤에 있는 값을 빼면 된다는 뜻이죠. 이 식은 또한 이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 1/2 엣지 마스크로 영상을 컨볼루션한 결과와 같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미분한 결과 이제 도함수를 보시면 이제 5 부분에 여기 5와 9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거 9에서 5를 뺀 결과 이제 4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5에서 9처럼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지점은 여기 값도 이제 크고 이제 다른 지점처럼 이제 2에서 2나 뭐 3에서 4 이런 지점은 값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임계값 4로 이진화를 하면 이제 오열에만 1의 값이 나옴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엣지 와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디지털 영상과 미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계단 엣지와 램프 엣지를 가진 영상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1차 도함수만 구했지만 이번에는 2차 도함수도 구한 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차 도함수는 이제 오른쪽 쪽의 식을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해당하는 마스크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영상을 가지고 1차 미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 계단 엣지 부분에서 두께가 1인 값이 4인 봉우리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램프 엣지 부분에서는 두께가 4인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제 엣지를 검출할 때 두께가 1이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바로 위치 찾기가 쉽겠죠. 근데 실제 영상에서는 이 계단 엣지보다는 이제 램프 엣지가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램프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전에 그리고 우선 이제 2차 이번에는 2차 미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계단 엣지 부분에서 4에서 마이너스 4로 바뀌고 램프 엣지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는 연교차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결과로 이제 1차 미분에서는 봉우리를 찾고 2차 미분에서는 연교차를 찾으면 된다는 규칙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1차 미분에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만개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 엣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2차원 영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2차원 영상은 이제 1차원과 달리 yx라는 변수 두 개를 갖고 있는
이제 fy, x 함수에서 미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y 방향으로의 편도함수와 f 방향으로의 편도함수 이것을 구성해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벡터를 그레이디언트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줄여서 그레이디언트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에 해당하는 엣지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앞, 앞서 이제 엣지 검출에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실제 영상에서는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잡음을 누그러뜨리는 이제 스무딩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스무딩 연산을 위해서는 이제 3x3 이상의 연산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식의 마스크는 너무 작아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정방향으로 확장하여 이제 연산 자체가 스무딩 효과를 지니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 소벨 연산자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이 연산자는 이제 가까운 하소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건데 이제 보시면 y 방향으로는 이제 위아래가 있고 중앙에 가까운 위아래로 마이너스 2가 배정돼 있고 여기 x를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가 배정돼 가까운 하소에 더 큰 가중치를 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소벨 마스크를 이용해 엣지 검출하는 예제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엣지 강도와 그레이디언트 방향, 엣지 방향에 대해 먼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 그레이디언트는 벡터이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크기를 나타낸 것이 이제 엣지 강도이고 이제 방향을 각도로 나타낸 것이 이제 그레이디언트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마찬가지로 크기와 이제 각도를 구하듯이 그냥 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덧붙여 이 엣지 강도는 이제 엣지가 화소의 가능성, 즉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엣지 방향은 이 식을 통해 얻은 그레이디언트 방향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그레이디언트 방향의 수직이면서 이제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운 것으로 이제 엣지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점에서 dy와 dx를 구하고 이제 구했으면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운 부분이면서 그레디언트 방향의 90도인 부분으로 엣지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엣지 방향은 오른쪽에 보듯이 이제 8방향으로 양자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벨 마스크를 통해 엣지를 검출하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이제 5,3에 있는 화소에 대해 그레이디언트 엣지 강도, 엣지 방향을 계산하는 건데요. 5,3을 중심으로 이 위에 소벨 마스크를 그대로 덧댄 후 해당 위치의 화소 값과 마스크 값을 이제 곱하에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6,2, 6,3, 6,4에 해당하는 0, 0, 1의 값을 이 my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각각 1과 2와 1 곱해서 더해 주시면 이제 이 부분의 값은 1이 나오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하면 dy와 dx의 값도 구해서 이제 마이너스 4와 2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제곱의 합으로 강도도 구하고 이제 아크 탄젠트를 통해 이제 각도도 구하면 이렇게 4.47과 마이너스 63.4도가 나옴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보면 이제 dy와 dx 방향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레이디언트 방향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엣지 방향도 이 그레이디언트 방향에 90도이면서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운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연교차 검출을 위한 이제 메르 힐드레스 엣지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시그마 크기의 가우시안으로 입력 영상 F를 스무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메르는 미분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가우시안으로 스무딩하는 전처리 과정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가우시안 스무딩은 두 가지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잡음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분은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잡음이 증폭되는 것으로 보이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잡음을 증폭하는데 이제 2차 미분은 특히 두 번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잡음을 1차 미분보다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 가우시안 스무딩을 통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효과는 이제 멀티 스케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멀티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각 여기 원래 영상을 보시면 각각 폭이 2, 4, 8인 물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의 시그마를 조절하면은 물체를 가까이서 보거나 이제 멀리서 본 듯한 영상들을 여러 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중 스케일 영상이라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 다중 스케일 영상의 1차 미분과 2차 미분의 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시그마가 커짐에 따라 이 폭이 작은 물체 엣지가 거의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가우시안의 시그마를 크게 하면 영상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제 큰 물체 엣지만 추출되고 이제 반대로 작게 하면 이제 물체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엣지까지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메르 다중 스케일 엣지 검출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제가 캡처한 거라서 조금 뿌옇긴 한데 우선 이제 가우시안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이제 시그마가 클수록 가우시안의 미분의 영향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가우시안은 연속 함수이기에 이상 공간에 이상 공간의 영상에 이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는 적절한 크기의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규칙이 이제 이 시그마의 6배를 한 것과 같거나 큰 정수 중에 가장 큰 홀수를 사용하면 마스크 크기로 취하면 된다는 이제 규칙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가우시안의 스무딩 결과 영상에 이제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적용하여 2차 미분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라플라시안이란 y와 x의 2차 편도 함수를 더한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라플라시안과 편도 이제 이 라플라시안과 그에 해당하는 이제 마스크가 보이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우시안 스무딩과 이제 라플라시안 이 1번과 2번의 영상 과정을 따로 하면은 이제 계산 효율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두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 로그 필터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로그 필터란 이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즉 이제 가우시안의 라플라시안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가우시안의 라플라시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과정은 이 입력 영상에 가우시안을 적용하고 여기에 라플레아시안을 적용하는 건데요. 이것을
결합 법칙을 적용해 라플라시안과 가우시안을 먼저 해주고 이제 영상에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제 앞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계산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이 로그 함수에 대해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형태가 여기 식을 보시면 이제 수식은 책을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우시안에 이제 개수가 붙은 형태로 이제 중앙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고 주위에는 이제 완만한 봉우리가 둘러싸는 모양으로 이런 모양 때문에 이제 멕시코 모자라고도 불리며 함수 자초에 연교차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또한 방향과 무관한 등방성 성질을 가지는데 사람의 시각도 또한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도 하고요. 이제 이 필터의 크기도 가우시안과 마찬가지로 여기 6 시그마의 6배와 같거나 큰 정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126쪽 잠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이제 로그 필터로 합친 로그 필터를 사용한 메르 힐드레스 엣지 검출 알고리즘입니다. 첫 줄은 방금까지 두 과정에 나누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세 번째 과정 결과 영상에서 연결차를 찾아 엣지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비엣지로 설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과 영상에서는 이제 연결차를 찾아 엣지로 설정하고 이제 나머지는 비엣지로 설정한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8개의 이웃 중에 마주보는 동서, 남북, 북동, 남서, 북서, 남동의 화수상 4개를 조사하여 이제 그들 중 2개 이상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며 이제 둘째, 이제 부호가 다른 쌍의 값 차이가 인기값을 넘는다는 조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2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예제를 통해 바로 살펴볼 건데요. 예제는 이제 화수의 연교차 여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원본 영상에서 이제 시그마가 0.5인 3x3 크기의 로그 연산자를 적용해 이제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영상을 3x3 크기의 로그 연산자를 적용한 영상을 얻었고요. 이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6,3에 있는 화수인데 이 부분의 연교차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건 1에서 이제 그 마주보는 쌍들의 화수쌍을 조사하여 2개 이상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요. 여기 빨간색 주변에 그 마주보는 쌍들을 조사해 보면은 이제 남북과 북서 남동이 이제 2개 쌍의 부호가 달라서 조건 1을 만족하고요. 다음으로 화소값 차이가 이제 인기값을 넣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인기값을 1.0으로 설정했을 때 이것이 인기값을 넘음으로 조건 2를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2개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이 6,3의 화소를 1로 초기화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적용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진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가우시안의 성질 중에 이제 멀티 스케일 효과 설명드릴 때 시그마가 커질수록 디테일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제 아래 보시면 그게 옳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엣지 검출 알고리즘으로 캐니 엣지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니는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 갖춰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최소 오류율, 위치 정확도, 엣지 두께 이 세 가지입니다. 최소 오류율은 이제 엣지가 아닌 것이 엣지로 판단되는 이 거짓 긍정과 엣지를 원래 엣지인 것을 못 찾는 이제 거짓 부정이 최소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위치 정확도는 검출된 엣지는 실제 엣지 위치와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엣지 두께는 이제 실제 엣지에 해당하는 곳에는 한 두께의 엣지만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캐니 엣지 알고리즘 과정인데요. 우선 과정 1을 보면 입력 영상 F에 시그마 크기의 가우시안 스무딩을 한다고 했습니다. 캐니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목적 함수를 만든 후에 이 함수를 최적화하는 연산자가 가우시안의 1차 미분을 한 연산자임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우시안 스무딩을 적용하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정은 결과 영상에 소벨 연산자를 적용하여 엣지 강도와 엣지 방향 맵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1차원에서 1차원에서 도출한 결과를 2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레이디언트 방향을 알아내어 그 방향으로 미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제 소벨 마스크를 통해 방향을 알아내어 이제 엣지 강도와 엣지 방향 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정은 비체대 억제를 적용하여 얇은 두께의 엣지 맵을 만들고, 이력 임계값을 적용하여 엣지가 아닌 것이 엣지로 판단되는 것을 막는 단계인데요. 우선 비체대 억제는 이제 과정 2까지의 결과로 나온 엣지 영상이 그 조건 3처럼 엣지 두께가 1이 아니라 3이든 4든 뭐 두껍기 때문에 이제 1로 얇게 바꾸어 줘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단계가 비체대 억제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엣지 방향이 0과 4일 때 우선 이웃은 이 중심화소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북과 남 엣지 방향이 1과 5일 때 이제 이웃은 여기 북동과 남서 이렇게 엣지 방향에 따른 이웃 화소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비체대 억제는 이 이웃 화소를 조사하여 이제 해당 여기 중심의 이 화소가 이 두 이웃보다 크면 엣지로 판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엣지로 판별하지 않는 이 억제라는 말을 써서 엣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비체대 억제이고요. 즉 지역 최대점만 이제 엣지로 검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이 이 비체대 억제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이 비체대 억제를 거쳐 생성된 엣지 맵에도 이제 엣지가 아닌 것이 엣지로 검출되는 거짓 긍정이 이제 많이 포함됩니다. 이 이력 임계값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요. 이력 임계값은 이 두 개의 tLow와 tHigh라는 두 개의 임계값을 사용합니다. 우선 tHigh는 이제 신뢰도가 높은 이제 엣지 확률이 높은 화소를 시작점으로 설정하기 위해 쓰는 임계값인데요. 어떤 화소에 이 임계값이 이것을 넣으면 이제 그 화소를 시작점으로 하여 주위에 8 이웃을 조사하여 그 이웃들이 이제 tRow를 넣으면 다시 그 엣지를 시작점으로 하여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엣지를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점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이웃을 조사하여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명암에서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컬러 영상에서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영상에서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은 이제 컬러를 명암으로 변환한 후 앞에서 배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RGB 영상이 있다고 하면 RGB 채널 각각 독립적으로 엣지 영상자를 적용하여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여 엣지를 검출한 후 이제 하나로 어, 결합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원본 영상에서 추출한 엣지이며 이제 색으로 표현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엣지는 이제 R에서만 엣지이고 이 노란색은 R과 G에서 엣지입니다. 따라서 이 색조합으로 이제 각각의 채널에 어떤 엣지들이 검출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독립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엣지의 위치가 채널에 따라 어긋나거나 엣지 강도를 정함에 있어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을 이제 엣지 각 방향이 같은 케이스에 뭐 더 큰 강도를 부여하듯이 뭐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 디젠조라는 방식이 있는데 수식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보완한 방식과 아까 독립적으로 한 방식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이제 디젠조 방법이 좀 더 선명한 엣지 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분 검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엣지 토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이제 엣지를 이웃한 엣지를 연결한 이제 엣지들의 토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죠. 어, 이 엣지 토막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엣지 열 방법과 체인 코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엣지 열은 이제 각 토막을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표에 보듯이 좌표로 나타내는 거고요. 체인 코드는 여기 시작점만 좌표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여기 체인 코드 표시 기준의 방향에 따라 이제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건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엣지 토막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표기 방법이 있는데 이제 끝점은 골뱅이, 분기점은 플러스, 이제 통과점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내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분 검출 과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제 선분 검출에는 세선화, 엣지 토막 검출, 이제 선분 분사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세선화는 이제 띠닝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띠닝인데 이 말 그대로 엣지의 두께를 1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이 이 SPTA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그림에 이제 3x3 마스크가 보이는데요. 우선 먼저 이웃 표기를 보시면 이 중심 P를 중심으로 N0에서 N7까지 이웃이 표기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0은 B 엣지, 1은 엣지, X는 0과 1,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표시고요. 이 SPTA에서는 이 그룹당 이 4개 그룹당 4개의 마스크로 이루어진 총 4그룹에 대한 매칭을 통해 이제 해당 화소 여기 P에 대한 이제 제거 여부를 판단해 세선화를 진행합니다. 그림에서 나온 예시는 이 N4의 값이 제로인 그룹인데요. 근데 이 그룹당 4개의 마스크를 일일이 이제 매칭하는 대신
검사하는 대신 이제 아래 보시면 여기 M4라는 그룹에 대한 논리식이 나옵니다. S4라고 지칭하는데요. 이제 M4가 0인 M4가 0이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논리식인 S4가 참일 때 이제 P는 제거 대상인 셈이 됩니다. 총 4그룹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코드에서도 보시듯 S0, S2, S4, S6 즉 n이 각각 N0가 0, N2가 0, N4가 0, N6가 0인 이 4개의 마스크롤러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논리식으로 나타낸 게 있고요. 이제 이 연산 이 그룹 중에 하나라도 이제 해당되면은 이제 제거 대상으로 판단해 제거하게 됩니다. 그 해당 화수를. 지금 나타나 있는 ST의 알고리즘은 껍질을 한 번 벗기는 연산인데 원래 ST의 알고리즘은 이제 엣지 두께를 1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인데 이것은 연수 문제에서 자세한 거를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이제 이 ST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세선화를 하면 결과 영상은 두께가 1이 되고 최소 8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엣지 토막을 검출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엣지 토막 표기에서 이 끝점과 분기점을 추적 시작점으로 사용하여 엣지 토막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이제 전환 횟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A, B, C의 분기점 후보가 있는데요. 이제 각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8이웃을 시계 방향으로 조사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동그라미 채워진 부분이 엣지였던 화소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시계 방향으로 조사하면 엣지였다가 이제 비엣지로 바뀌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원 카운트로 해서 이제 그 전환 횟수를 세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규칙이 존재합니다. 끝점은 이제 전환 횟수가 1, 통과점은 전환 횟수가 이제 2, 분기점은 이제 3 이상으로 이제 이 점들을 구별하는데요. 이제 이 토막 검출 알고리즘인데요. 잠시만요. 네네. 이제 전환 횟수를 알아봤으니 이제 토막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스캔해 온 거라 조금 필기가 있긴 한데 우선 Q를 하나 생성하고 이제 각 화소에 대해 이제 전환 횟수를 셉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끝점은 1, 통과점은 2, 분기점은 3 이상이라고 했죠. 이것을 조사하여 이제 각 방향으로의 이웃 화소의 값이 1이면 이제 그 점에 해당하는 화소 좌표와 방향을 Q에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제 끝점과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찾은 후 이제 해당 화소의 좌표와 추적 방향을 Q에 삽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라인 2에서 7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추적 시작점들이 Q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엣지 토막 추적을 시작할 건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케이스와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케이스는 첫 번째 Q에서 꺼낸 시작점의 추적 방향으로 이웃이 추적됐다면 다음 시작점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추적 방향으로 이웃이 추적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이웃이 끝점 또는 분기점이어서 이제 두 점으로만 구성되는 짧은 엣지 토막이 검출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추적 방향으로의 유시 통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각은 이제 라인 15에서 16 여기 이 부분과 라인 17에서 20 이 부분과 이제 라인 이 이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또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이제 통과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이제 추적 방향으로의 전방 화소를 조사한 결과 전방 화소는 여기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추적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향으로 추적 방향으로의 전방 화소를 이렇게 F로 표기한 건데요.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일 때는 이제 앞에 있는 이 세 개가 추적 방향에 따른 이제 후보이고 이제 대각선 방향일 때는 이 다섯 개가 이제 그다음 좀 후보가 됩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에 이제 방금 이제 세부적인 두 가지 케이스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전방화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방화소를 조사한 결과 이제 전방화소가 모두 어 잠시만요. 전방화소가 이제 끝점 또는 분기점이 존재하면 이제 해당 점을 끝으로 이제 엣지 토막이 검출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게 라인 23에서 26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전방화소가 또 통과점이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므로 엣지 토막에 추가해 계속 추적을 이 세 번째 과정을 큰 세 번째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엣지 토막을 추적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검출한 이제 엣지 토막을 선분으로 근사해 볼 건데요. 이제 검출한 엣지 토막은 여기서는 이제 S자인데 S자를 눕힌 모양인데 이제 이 엣지 토막의 양 끝점을 이제 연결하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가장 먼 점까지의 거리 h를 구합니다. 그 h를 구한 다음 이제 설정한 인계값과 그 h를 값을 비교하여 이제 h가 그 인계값보다 크다면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토막으로 분할하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h가 인계값보다 작다면 이제 분할이 완료된 것입니다. 분할이 완료되고 이제 성분이 분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잡음으로 인해 이 위에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이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연결 과정 없이 직선을 찾아내는 허프 변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프 변화 알고리즘의 이제 핵심은 기존 영상은 이제 YX 공간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BA 이제 절편과 기울기 또는 이제 로 세타 이제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각도 공간으로 매핑하는 건데요. 우선 BA 공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YX 공간에서 이제 한 점은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 YX 공간에서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BA 공간에서 이 세 점에 대한 직선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직선은 여기 이 직선에 해당하는 이 YX 공간의 직선에 해당하는 이제 절편과 기울기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절편, 기울기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이 YX 공간에서 이제 모든 엣지를 BA 공간으로 매핑하여 직선이 많이 모이는 점을 추출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직선이 되는
이 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 그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프 변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수직선의 기울기는 무한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BA 공간에서는 이 수직선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여기 y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는 로로 라는 이 직선식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엣지 점이 이산 공간에 정의되어 이제 실세계랑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류를 견디기 위해 이제 이 로세타 구간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이제 구간으로 이제 적절한 구간으로 양자화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양자화한 것을 이제 누적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허프 변화 알고리즘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양자화한 이제 2차원 누적 배열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고 이제 엣지 영상에 있는 각각의 화소에 대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모든 누적 배열의 칸을 일씩 증가시킵니다. 이제 그런 다음 이제 지역 최대점을 찾아 이제 모두 직선으로 취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프 변화를 이용한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 세 점이 있는데요. 이제 허프 변화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이제 세타 축은 여기 20도 간격, 이제 로 축은 이제 이 크기 구간으로 양자화하여 이제 9x9 크기의 누적 배열을 얻었습니다. 이제 각 이것을 0으로 초기화한 후에 이제 각 세 점에 대해 이제 누적 배열에 대한 이 누적 배열의 이것을 자치를 누적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역 최대점을 찾으면 여기 3을 보시면 6,6의 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6,6은 이제 여기 옆에 값으로 가보시면 이제 로는 4, 세타는 40도에 해당하고 이제 식에 대입하면 y 코사인 40도 플러스 x 사인 40도는 4라는 직선을 얻게 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점선으로. 어, 이 허프 변화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이제 누적 배열을 얼마나 촘촘하게 양자화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선분의 필요한 케이스에 이제 양 끝점을 찾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책 148페이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허프 변화 과정은 이제 여기 나왔던 직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 등의 여러 도형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직선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렌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렌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웃라이어와 인라이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아웃라이어는 이제 아웃 말 그대로 데이터 분포에서 이제 현저하게 벗어나 있는 관측값을 말하고 이제 인라이어는 그 반대로 이제 데이터 분포에 근접한 이제 뭐 비슷한 관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렌색도 이제 렌색을 이용해 이제 직선 검출하는 과정도 이제 총 4가지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렌색이란 용어처럼 이제 랜덤인데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난수를 생성해서 이제 샘플 집합에서 2개의 샘플을 선택한 후 이것을 이용해 이제 2개의 점을 구했으니까 기울기와 절편을 계산하여 초기 직선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라인 3, 4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과정은 이 두 점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샘플들,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엣지 화소에 이제 각 샘플이 일라이어인지 판별한 후 이제 적합하다면 일라이어 집합에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5에서 7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이 인라이어 집합에 대해 이제 샘플의 개수가 적당하다면 이제 그것을 이용해 세로 직선을 계산하여 이번에는 라인, 즉 직선 후보 중 하나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에서 3의 과정을 충분히 반복한 후 얻은 이제 직선 후분 중에 이제 적합한 것을 이제 직선으로 검출하는 것이 이제 렌색입니다. 어, 어, 이 렌색 알고리즘은 이제 엣지 화소를 선택하는데 엣지 강도와 방향을 사용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이제 일라이어의 크기가 크고 직선의 적합오차가 작을수록 좋다는 이제 직선의 선택 기준 등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으므로 책 151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목을 제가 잘못 바꾸지 않았는데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1차원 미분에 관한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앞에서 뒤에 거 빼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라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인계값이 이제 50과 20에 대해 인계값을 50과 20으로 했을 때 이제 이진한 영상을 제시하라 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50을 넘는 거는 1, 50과 20을 넘는 거는 각각 1, 넘지 못하는 것은 0으로 하여 나타내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의 엣지를 잘 검출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선 이 과정은 이제 임계값을 이용해서 이진화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계값 t를 이제 높게 설정하면 이제 엣지가 아닌 게 엣지로 판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엣지 강도가 낮은 진짜 엣지를 제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임계값 t를 낮게 설정하면 이제 엣지가 아닌 것이 엣지로 판정될 수 있는 잘 걸러내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엣지를 잘 검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도 아까 그 소벨 마스크를 적용한 이제 예제 3-1과 동일한 문제인데 이것도 예제 3-1과 동일하므로 이제 간단하게 식도 그대로 나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3번인데 이제 3번은 우선은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A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제 Y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어서 0이고 X 방향으로는 이제 어두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 대소 비교값도 이제 절대값 dx가 더 크고요. 이제 그레이디언트 방향은 이 dy와 dx를 이용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 이 양자화를 통해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엣지 방향은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B점은 제가 그레디언트 방향과 엣지 방향을 각도를 못 보고 잘못 설정했는데요. B가 이제 X축과 이런 각도가 8도이기 때문에 이제 엣지 방향은 0, 그레디언트 방향은 6으로 수정하면 이제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Y의 변화량, D의 변화량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 대해서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4번은 dy와 dx는 이제 그 정수의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관련된 연산이므로 signed char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엣지 강도는 이제 이 dy와 dx의 각 제곱을 더하여 루트를 씌운 것이므로
이제 무조건 양수여서 이제 unsigned 차라고 생각했고요. 그레이디언트 방향은 이제 각도이므로 이제 더블로 나타냈고, 이제 팔방향으로 양자된 그레이디언트 방향과 엣지 방향은 이제 0과 7 사이 정수값을 가져서 unsigned int라고 생각했습니다. 5번은 이제 아까 SPT의 알고리즘이 한 껍질만 벗기는 알고리즘을 책에서는 제시해 주었는데, 원래 SPT의 알고리즘이 이제 두께를 1로 만들어 주는 것이 SPT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영상에 이제 달라진 점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으면 이제 종료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Y문을 돌려서 이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생기면 스탑을 하지 말고, 이제 달라진 점이 생기면 달라진 점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true가 검출되어 이제 더 이상 영상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즉 모든 껍질을 벗길 때까지 이 한 껍질을 벗기는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시했고요. 6번은 이제 허프 변화 알고리즘이 책에서는 직선 검출을 위한 허프 변화 알고리즘을 제시했는데, 이제 원 검출을 위한 허프 변화 알고리즘은 이제 아까는 2차원 누적 배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차원 누적 배열로 바꾸고, 이제 엣지 영상에 있는 각 엣지 화소가 이 원에 대한 식 yj-b의 제곱 플러스 xi-a의 제곱은 r의 제곱, 아까 직선의 식 대신에 이 원의 식을 적용해 이 각 과수가 이것을 지나면 극한을 모두 1로 증가시켜서 그중에서 이제 아까 예제에서 보셨듯이 지역 최대점을 찾아서 이제 원으로 취하면 이제 원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